지난 영상에서는 제로클릭 공격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실제로 보고된 두 가지 취약점이 연계된 제로클릭 공격 시연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애플 이미지 처리 프레임워크의 취약점을 이용하면 사용자가 악성 DNG 이미지를 다운로드하고 사진 앱을 통해 확인할 때 이미지를 디코딩하는 과정에서 OOB 라이트로 메모리 손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를 악용해 악성 코드 실행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왓츠앱 동기화 메시지 검증 취약점이 결합되면 사용자가 이미지를 직접 확인하지 않더라도 왓츠앱이 DNG 이미지를 피해자의 상호작용 없이 디코딩하며 악성 코드가 실행될 수 있는 구조가 됩니다. 왓츠앱 자체를 활용하는 건 위험하기 때문에 이번 시연에서는 SK쉴더스가 취약한 왓츠앱처럼 자동으로 DNG 이미지를 처리하는 전용 채팅 앱을 직접 제작했습니다. 공격자가 전달한 DNG 이미지가 자동으로 디코딩되고 그 순간 취약점이 트리거되는 제로클릭 공격의 흐름을 재현했습니다. 현재 왼쪽은 피해자, 오른쪽은 공격자 화면입니다. 피해자 화면은 피해자의 컴퓨터에서 메신저 앱을 실행시키고 아이폰 화면까지 미러링해둔 상태입니다. 먼저 피해자와 공격자는 메신저 앱을 통해 각자의 계정에 로그인합니다. 피해자의 맥미니와 아이폰 모두 정상적으로 메시지 앱에 접속되어 있습니다. 공격자도 메시지 앱에 로그인하여 피해자와의 채팅방에 진입할 준비를 마칩니다. 공격자가 일반적인 메시지를 보내면 피해자와 서로 통신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현재 피해자는 공격자의 첫 메시지만 확인했을 뿐 직접적으로 채팅방을 보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제 공격자는 악의적으로 조작된 이미지 파일을 전송합니다. 이 이미지 파일은 앞서 말씀드린 애플 이미지 처리 프레임워크의 취약점을 악용하는 코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악성 이미지가 도착하면 피해자가 메시지를 열어보지 않았음에도 메신저 앱이 이미지를 백그라운드에서 자동으로 처리합니다. 이때 악성 이미지 파일이 아주 정교하게 조작된 경우 영상처럼 악의적인 동작으로 연계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즉 피해자가 별도의 파일을 열거나 클릭하지 않더라도 공격자의 악성 코드가 실행되어 스파이웨어가 실행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마이크 녹음, 통화 기록 수집, 위치 추적 등 감시 기능과 함께 메신저 데이터, 사진,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탈취될 수 있습니다. 이런 행위들은 영상에서처럼 눈에 띄게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환경에서는 별다른 알림 없이 백그라운드에서 조용히 실행되기 때문에 사용자가 침해 사실을 알아채기 더욱 어렵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이폰은 보안이 강해서 안전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이처럼 미처 발견되지 않은 취약점이 존재할 수 있고 아이폰 역시 예외가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원리로 이미지를 디코딩하는 과정에서 이런 공격이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취약점은 애플 이미지 처리 프레임워크의 하위 디코더인 로우 카메라에서 발생했습니다. 로우 카메라의 CDNG 로스리스 JPEG 언패커는 DNG 이미지 중 JPEG 로우 데이터를 포함하는 파일을 디코딩하는 역할을 하는데 바로 이 디코더에서 취약점이 나타납니다. DNG 이미지에는 하나의 픽셀을 구성하는 샘플 수를 나타내는 메타데이터 샘플 퍼 픽셀과 DNG 이미지 내부의 로우 데이터가 실제로 픽셀의 몇 개의 색상 데이터를 갖고 있는지 나타내는 헤더값 넘버 오브 컴포넌츠가 존재하며 두 값은 디코더의 다양한 계산에 활용됩니다. 따라서 두 값이 비정상적으로 조작되는 경우 디코더의 계산이 예상치 못한 결과로 나타날 수 있고 OOB 라이트를 발생시키게 됩니다. 그럼 디코더의 코드를 분석하며 어떻게 OOB 라이트가 발생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코드 1입니다. 디코더는 샘플 퍼 픽셀 값을 기준으로 채널 처리 방식을 결정합니다. 정상 DNG에서는 샘플 퍼 픽셀과 넘버 오브 컴포넌츠가 일치하며 이 로우 데이터는 원래 두 값이 1입니다. 그러나 공격자가 샘플 퍼 픽셀을 2로 조작하면 디코더는 실제 1채널 로우임에도 샘플 퍼 픽셀은 2를 신뢰해 출력 포인터 증가량을 2채널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그 결과 출력 포인터가 정상 대비 2배 빠르게 증가하며 이때 델타 어큐문 B값이 이후 코드에서 출력 포인터 이동량으로 사용됩니다. 코드 2입니다. 디코더는 DNG 파일을 디코딩할 때 타일이라는 단위로 작업합니다. 이때 타일 한 줄을 처리하는 데 필요한 총 샘플 수가 샘플 퍼 픽셀 값을 기반으로 계산되며 뒤에서 디코딩 반복 횟수 계산에 사용됩니다. 코드 3입니다. 각 타일에 대한 출력 포인터의 시작 위치를 계산하는 경우에도 샘플 퍼 픽셀 값이 사용됩니다. 만약 공격자가 샘플 퍼 픽셀 값을 1에서 2로 조작했다면 타일에서의 출력 포인터 시작 위치도 정상 이미지와 불일치하게 됩니다. 코드 4입니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디코딩 반복 횟수는 넘버 오브 컴포넌츠와 샘플 퍼 픽셀을 기반으로 계산되는 컴포넌트 스트라이드에 의해 결정됩니다. 이 로직은 넘버 오브 컴포넌츠가 작을수록 샘플 퍼 픽셀이 클수록 반복 횟수가 증가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공격자가 샘플 퍼 픽셀을 2로 조작하면 정상 이미지에 비해 디코딩 반복 횟수가 약 2배로 커집니다. 코드 5입니다. 코드 1에서 설정된 스텝 오브 아웃 포인터 값만큼 포인터를 증가시키며 디코딩된 데이터를 씁니다. 코드 1에서 델타 어큐문 B는 출력 포인터의 이동 거리이며 이 값은 샘플 퍼 픽셀에 의해 결정됩니다. 따라서 출력 포인터의 이동 및 쓰기 범위는 샘플 퍼 픽셀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이후 코드 3이 산출한 디코딩 횟수가 취약 흐름에서 2배로 적용되면서 출력 포인터 이동도 정상 대비 2배로 증가합니다. 결과적으로 출력 포인터가 출력 버퍼 경계를 넘어선 위치에 쓰기를 수행해 오버라이트가 발생합니다. 코드 6과 7은 보안 패치가 적용된 모습입니다. 보안 패치의 핵심은 출력 포인터의 값이 출력 버퍼의 끝 주소보다 큰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만약 더 크다면 에러 처리를 통해 오버라이트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되었습니다. 이번 시연을 통해 보셨듯이 평범해 보이는 사진 파일 또한 강력한 공격의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특정 파일을 자동으로 처리하는 기능은 제로 클릭 공격으로 연계될 가능성이 언제나 존재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용자 입장에서 이를 대처하는 최선의 방법은 기기의 버전을 항상 최신으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에는 이러한 제로 클릭 위협에 대한 패치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귀찮다고 미루지 말고 반드시 빠르게 적용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이렇게 작은 습관이 가장 확실한 방어가 됩니다.